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잘못된 증거들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내세워 가지고 어떠한 모순을 제기해도 상대성 이론은 실험으로 입증됐다 이러한 증거를 내세워 가지고 사실 엉터리적인 증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증거들이 사실 올바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내세우느냐 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눠서요. 특수 상대성 이론 경우에 보통 대개 이 네 가지를 내세우는데요. 이 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내세우는데요. 이 네 가지가 올바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비행기의 지구 회전 속도 측정.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실제로 한 바퀴 돌았는데 비행기에 있는 시간은 지구에 있는 시간보다 실제로 느리게 갔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증거가 되는가? 그것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세우니까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지구에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지구를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이 지구에 있는 지구 표면에 있는 시간보다 느리게 갔다. 실제적으로 느리게 갔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적인 증거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게 사실 어느 시대에 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증거를 쟀다는 증거를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행기가 아주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비행기가 마 3으로 달린다 칩시다. 마 3이면은 초속 한 120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빠르게 달린다 치고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지구를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걸린다 칩시다. 10시간이. 그러면 지구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하면은 10시간 하고 조금 더 걸리는데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상대성 이론의 시간 상대성 공식 이것을 이용해서 그 시간이 느리게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이 느리게 가야 하는 시간을 재보면은 이 시간을 T가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이죠. T0가 지구에 있는 시간이 되겠죠. 이 T가 어느 정도 계산되느냐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구 표면에서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했을 때 지구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10시간에다가 시간 마이너스 10층 느리게 가야 돼요. 이게 어느 시대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한 바퀴 돌려면은 그리고 이 시간을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딱 하나 둘 해가 재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을. 그래서 비행기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 궤도를 아주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지구 이 높이를 비행기 고도를 아주 일정하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이제 거리에다가 이제 시간을 나누면 거리에다가 속도를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하고 지구 시간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제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10의 10성 마이너스 10시간보다 10의 10성 마이너스 느리게 간다는 것이요. 10의 동그라미 10개하고 0.1 이렇게 되는 이 아주 짧은 시간을 실제로 어느 시기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능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비행기 속도가 마 3을 치실 때 마 3이라면 요즘 비행기도 굉장히 빠른 비행기입니다. 어느 시대에 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원자 시계를 잰다고 해도 이 정밀한 시간을 올바르게 잴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것을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과연 이것이 이 현명한 올바른 측정이 되겠는가 이 짧은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증거가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증거로 이것을 내세우니까 이것이 시간이 상대성 실제로 비행기하는 시간이 느리게 갔다. 이것을 첫 번째 증거로 내세우니까 이것이 올바른 증거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GPS 시간 모종을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GPS의 시간 모종 이것을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내세우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상대성 이론의 원리가 숨어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사용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그게 올바른 내용이 되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GPS가 내비게이션이
그 계산상 사용되는가?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용되지 않은 시제고, 이게 사실 엉터리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왜 엉터리적인 증거인가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릴게요. 먼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계산할 때, 특수상대성 이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지구가 마찬가지로 있다면 인공위성이 한 2만 킬로 지금 상공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만 킬로 상공에 떠 있으면 GPS가 이제 하루에 몇 바퀴 돌 텐데, 실제로 아까 그 비행기 그 속도 회전 시간처럼 이 식을 이용하면 이것도 10의 한 마이너스 9승이나 10승 정도예요, 시간이.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는 별로 사실 없는 거예요. 아주 거의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요 안에 있는 시간이 빨리 간다. 빨리 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상대성 이론적으로 보정을 해줘야만이 여러분이 GPS가 위치가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증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적으로 보통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요. 시공간의 힘 공식을 이용합니다만은, 시공간의 힘이 사실 그것이, 시공간의 힘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사실 계산하기 곤란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식을 이용하는데, 이 식이 사실 이 TF라는 이것이 무한대의 거리의 시간적인 값이에요, 이것이. 무한대의 거리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값을 넣어야 이 계산이 나오죠, 이게. 실제로 제가 여러 공식을, 상대성 이론을 내세우는 공식을 봤습니다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처럼 이렇게 계산적으로 계산해낸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분의 43초가 빨리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100분의 43초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했는데, 사실 이 공식도 이거까지 무한대의 거리 시간적인 값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적으로 시간값을 정확히 계산한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제 100분의 43초가 결과적으로 빨리 땡겨준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맞는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시간을 갖다 상대성 이론적으로 땡겨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에, GPS 기술적으로 시간을 실제적으로 실제 지금 시간보다 이만큼 빨리 가게 기술적 계산이 가능할 때, 물론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이만큼 빨리 하는 건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능하다고 쳤을 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게 돼 있어요. 보정할 때만 하루만 맞겠죠. 그러면 시간을 이만큼 빨리 가게 해놓는다는데, 빨리 가면 계속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이 하루에 이만큼 차이 나는데, 물론 계속 조금 차이 나면 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위치는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때도 사실상 이게 하루 한 번밖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하루 한 번밖에 안 맞으면은 이 거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상당히 차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쳤을 때, 기술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할 경우에, 가능할 때는 한 번밖에 안 맞는 거죠. 가능할 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맞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빨리 가게, 상대성 이론에 맞게 빨리 가게 해놨다 칩시다. 그러면 시계가 그것이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지금 빨리 가겠어요. 빨리 가게 해놓으면 위치적으로 빨리 간다면 계속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빨리 가게 해놨다, 만약에. 그럼 빨리 가게 해놓으면 거기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시계가 조금씩 빨리 가게 해놨다 칩시다. 그러면 시계는 자기가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빨리 가는 건지, 이것이 그냥 빨리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가는 상태에서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식입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세팅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맞으면 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걸 계산상으로 100분의 43초가 하루에 보정해준다 그러는데, 보정하고 수능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정은 계속해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매 시간마다 계속 시간을 갈 때마다 계속 느리게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간을 세팅을 해가지고 시계가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빨리 가게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계가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가는지 시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시계가 계속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빨리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대성 이론을 받아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은. 그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상대성 이론. 이 GPS 여러분 사용한 내비게이션에 상대성 이론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쳤을 때 가능하다고 치고 상대성 인원에 맞춰서 빨리 가게 해놨다 칩시다. 시간을. 그러면 시계가 지가 상대성 인원에 맞춰서 빨리 가는 건지 시공간의 힘에 맞춰서 빨리 가는 건지 뭐는 거예요. 빨리 가게 해놓으면 계속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상대성이 빨리 가는 거기서 더 빨리 가게 되세요. 상대성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할 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엉터리적인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용은 도달 시간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어요. BI 값을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내세우는 것이 미온의 지구 도달 시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온이라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이제 태양풍을 받아서 지구로 날아오는데 지구 주위에 왔을 때 미온이 중성미제하고 진자하고 혼합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온이 지구에 도달을 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봐서는 이게 미온이 반감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작기 때문에 이 도달하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미온이 반감기가 반으로 줄고 했으면 이 제로가 돼서 지구에 도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한 1000개 예를 들어 1000개 생성된다면 500개 정도가 도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온의 입장에서 거리가 축소되는 증거이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성 인원의 거리 축소의 증거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먼저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것이 개념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생성됐는데 500개가 도달했다. 이 개념적으로 이게 반감기 개념부터 틀린 거예요. 반감기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큰 질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500개나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반감기적인 개념이 되겠죠. 근데 개수가 1000개 생성됐는데 500개 남았다. 그것은 반감기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부터 틀린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이것이 지구에 이것이 왜 계산적으로 하면 반감되고 질량이 제로돼 도달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달한다 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축소되는 증거이다. 이것이 거기가 과연 엉터리적인 증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첫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감기적인 개념부터 틀리고요. 1000개가 증명되는 500개 남았다. 그 개념부터 틀린 것이요. 미온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가 거의 비슷하면은 소멸되면 다 소멸되는지 아니면 다 도달하는지 이래야지. 개수가 반을 남았다. 그 개념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왜 축소되는 것을 계산되는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 앞에 제가 실제 속도와 급부기 속도라고 해서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와 급부기 속도 여기서 이 공식을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공식이 뭐냐면 실제 속도는 U는 급부기 속도인데 이것을 개념을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다시 설명된다면 이것을 왜 이런 개념을 잡으냐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실제 속도 실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증기된 제3자가 이 물체의 속도를 전달했을 때 이 물체가 속도를 직접적으로 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속의 회전물체라든지 아주 작은 물체 그런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속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깥에 증기된 제3자가 입장에서 속도를 재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가 급부기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 현대 물리학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급부기 속도라고요. 이 물체가 실제 속도로 이쪽으로 달리는데 이 A지점에 왔을 때 이 D와 직각에 있는 A지점에 왔을 때 이쪽으로 비트 신호를 조달시켰다. 이 빛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시간 이것이 T0가입니다. 그리고 빛이 이쪽으로 달려올 동안에 D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겠죠. 빛이 신호가 도달을 해야만이 D가 신호를 인지합니다. 이거 신호가 이렇게 올 동안에 물체는 B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D가 신호를 인지했다. 그 지점이 물체가 B까지 간 지점이라 칩시다.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D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 더 오는 시간 이것을 T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물체는 빛의 신호가 D에 도달을 했다. B에서 보낸 신호가 D에 도달했을 때 물체는 C까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A에서 C까지가 실제적으로 물체가 간 거죠. D가 보는 입장에서는 A에서 B까지가 간 것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거리 축소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 이 직각삼각형부터 풀면은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푸는 것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실제 속도는 극복의 속도 곱하기 나누기부터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마치 상대성 이론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요. 그 실제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속도가 여기서 실제 속도를 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미온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온 안에 들어가서 속도를 잴 수 없기 때문에 극복적으로 속도를 재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극복의 속도는 느리지만 실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극복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제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이게 공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온이 도달하는 이유가 실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의 거리 축소가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여기서 따라서 풀면 시간의 상대성에서 마치 나온 것처럼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간의 상대적인 공식이 아니고 이 물체 빛이 이쪽으로 돌아오는 시간 t, 이쪽으로 오는 시간 t0,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마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상대성과 비슷한 그런 공식이 되죠. 이것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의 상대성 공식도 아니고 이거 실제로 물체는 A에서 C까지 가는데 극복적으로 간 걸 A에서 B, 그게 L0가 되겠고 실제적으로 물체는 A에서 C까지 이거 L 되겠습니다. 그 공식은 극복의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온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도 이 완전히 엉터리적인 증거에다가 실제적으로 물체의 실제 속도 이 공식에 따라서 그렇게 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무이온이 과연 올바른 증거가 되는가? 이 공식을 꼭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것이 만약에 극복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됐다. 그러면 밑에가 0이 되어버려요. 0이. 이 C분식 1을 해서 0이 되어버리면 빛의 속도는 무한대의 속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극복적으로는 빛의 속도 이상을 지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극복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면 실제적으로는 실제 속도는 무한대의 속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반 그 물리학 그 질량의 상대성 오른 벌칙에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질량이 커지면 속도가 빛의 속도를 속할 수 없다. 그것도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실제 속도가 극복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이 외에는 지금 극복의 실제 속도와 극복의 속도, 질량 덕가 에너지 방정식의 재탄생 또는 잘못탄생 이런 공식을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무이온의 지구 도달 시간이 엉터리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의 값의 감소,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비전의 값의 감소, 이것을 상대성 이론이 일어나는 증거이다. 즉 질량의 상대성이 일어나는 증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비전의 값이 감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입자값 속기에서 전자를 쏘는데 전자를 속도를 빨리 할수록 그 비전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 질량의 상대성이 일어나는 증거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증거가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이 나는 것은 전하량 나누기 전자 질량입니다. 빛이 나는 전하량 나누기 전자 질량인데 전하량은 일정하죠. 전하량은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전하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비진화 값이 작아지려면 전자의 질량이 커져야 되겠죠. 이거 전자의 질량이 커져야 비진화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진화 값이 작아지니까 이것은 그 전자가 빠를수록 이것이 더 작아지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작아지니까 즉 그 입자 가속기에서 그 가속 에너지를 더 높이 된다 이거죠. 비진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전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높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질량의 상대성이 일어나는 증거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증거가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은 전하량은 일정하죠. 전하량은 일정하고 전자 질량은 직접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렇겠죠 사실상. 그러니까 비전을 측정하여 전자의 질량을 구하는데 전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 그것은 전자 질량이 커진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것은 질량의 상대성의 증거이다.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값 속에서 더욱 큰 가속 에너지를 가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질량의 상대성이 일어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질량의 상대성 오른풀이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질량의 상대성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도 이 영상을 한번 들어봐 보시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앞에 미온의 지구 돌아갈 시간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속도는 과연 이런 공식이 나오죠. 이것은 이 앞에 영상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비전의 값을 극복의 속도로 줄일 수밖에 없다. 비전의 값은 전자의 질량은 극복의 속도로밖에 안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극복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제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 극복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제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의 값은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 속도가 빠르니까 비전의 값은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자의 속도가 실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실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 에너지는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증거적인 사항, 이게 중요한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질량의 상대성을 가져간 입자 가속에 의해서의 필요 가속 에너지 값. 이 무슨 얘기냐면, 질량의 상대성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대로, 질량의 상대성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입자 가속에 의해서 필요 가속 에너지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전자볼트는 전자의 속도가 비트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1억 볼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전자의 속도가 비트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빠를수록 1억 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죠. 가속 에너지가. 그러나 실제의 경우 20분의 1 정도의 값으로 작은 값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1억 볼트 이상 되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작은 값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죠. 실제 뜬 에너지죠. 실제는 이만큼 드는데 이보다 훨씬 작게 뜬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속도, 빛, 전자기, 열, 우주의 지진, 진적에서 파일을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책의 파일을 여기 공개해서 나왔으니까 보시고 이 책의 111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계산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계산값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1억 볼트 이상 들어야 하지만은 질량의 상대성을 가정했을 때 그보다 훨씬 작은 거 20분의 1 정도 값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속도와 극복의 속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즉 올바른 개념으로 봤을 때 실제 속도와 극복의 속도를 정해석한 입자 가속에 의해서의 필요 가속 에너지 값, 전자볼트는 1억 볼트 이상의 실제와 비슷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게 훨씬 실제 속도, 극복의 속도 이 개념이 맞다는 것이죠. 이 질량의 상대성 값을 계산하면 실제 값보다 훨씬 작게 들려요. 이 질량의 상대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속도, 극복의 속도 이것으로 계산한 것을 질량의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서 이 책의 111페이지에서 121페이지 혹시나 이 책을 여기서 보시든지 혹시나 가지고 있는 신분은 111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제가 계산하고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어떻게 맞는가 상대성 이론이 그것을 한번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전의 값의 감소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실제 속도와 극복의 속도를 예상한 입자 가속에서의 필요 가속 에너지 값 이것이 실제적으로 맞는 것이죠. 이것의 증거를 갖다가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내세우는데 이 네 가지가 올바른 증거가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잘못된 증거는 이것을 설명하시고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내세운 비트의 적색 이동 그리고 비트의 갱노임, 수성의 근일점 이동 계산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세우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빛의 적색 이동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적인 증거인가 이것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빛의 적색 이동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체가 있다.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전체가 있다. 전체 주위로 가는 빛은 적색 이동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푸른 빛으로 갔으면은 이게 전체 주위로 갈수록 붉은 빛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색 이동이 된다. 적색 빛으로 바뀐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적인 증거가 먼저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적색 이동이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처음에 쏠 때는 푸른 빛이었는데, 즉 에너지가 높고 푸른 빛이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은 적색 이동으로 빛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증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엉터리적인 증거가 되느냐면은 물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만약에 행성 주위로 오면은 이 중력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적색이었는데 푸른색의 빛으로 바뀐다. 그 빛이 청색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근데 빛의 청색 이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빛이 중력 에너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빛이 중력 에너지를 받으면 적색으로 바뀌지 아니고 청색으로 바뀌어야죠. 빛이 에너지를 분명히 받는데, 적색, 청색, 중력 에너지를 받는데, 중력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희면, 실질적으로 상승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 주장을 하고, 실제로 물리학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빛이 지체주의를 이동하면 중력 에너지를 받아줘서 청색의 빛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빛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청색으로 이동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빛의 청색 이동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책에 써놨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빛이 에너지를 받으면은 적색 이동이 될 것이 아니고 청색 이동이 돼야죠. 근데 자기 자신의 이론대로 할 것 같으면 빛이 에너지를 받으면 청색 이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색 이동이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자기 이론의 증거라고 내세워놓은 것이죠. 첫 번째 증거라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엉터리적인 증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론대로 할 것 같으면 청색의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빛은 적색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을 자기 이론의 반대적인 증거를 자기 이론의 증거라고 내세워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적인 증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엉터리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빛의 갱노힘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빛의 갱노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빛의 갱노힘을 자기 자신의 이론의 증거라고 내세워놨는데요. 빛의 갱노힘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빛이 전체주의로 오면은 실제로 갱노힘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주의에서 빛의 갱노힘은 시공간의 힘을 따라 빛의 갱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이제 시공간의 힘을 따라서 갱노가 흰다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시공간의 힘의 각도가 2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2도. 진량과 이것이 만드는가 사실 그 큰 태양 같은 그 큰 진량에서 시공간 힘이 2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것을 시공간 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량과 에너지는 등가이기 때문에 진량이 중력을 받듯이 에너지도 중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진량 등가 에너지에 의해서. 근데 진량 등가 에너지 방식이 얼마나 잘못 탄생했는가 그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진량과 에너지는 등가이기 때문에 진량이 중력을 받듯이 에너지도 중력을 받는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중력을 받는 것입니다. 시공간은 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간은 힘을 따라온다고 해놓고 2도밖에 안 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량 등가 에너지 방식의 잘못 탄생, 진량 등가 에너지 방식의 재탄생, 진량의 상대성소 오르프리 이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전부 다 엉터리 적인 증거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빛이 시공간의 힘을 따라온다고 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빛이 시공간의 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에너지가 중력을 받듯이 진량이 중력을 받듯이 에너지도 중력을 받기 때문에 갱노가 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성 이론의 증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갱노 힘 이걸 올바르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도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성의 그늘점 이동 이것을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수성의 그늘점 이동 계산 이것은 제가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자연현상 이론이 아니다. 즉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마치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즉 중력을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방법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리학에서. 이제 그것은 중력을 계산하는 하나의 수학적 방법이다. 즉 그것을 중력에 대한 자연의 이치 학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많은 무서운 분쟁거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이론인가? 그 수학적으로 중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엉터리적인 말이에요. 그 계산하는 그 하나의 방법적인 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상대성 이론이 오르가서 그런 줄 알고 엄청나게 착각하고 상대성 이론 때문에 초과학 시대의 도약이 방해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상대성 이론 때문에 우리 과학이 지금 초과학 시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이 이론에 감안해가지고 초과학 시대로 이 도약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지금 빨리 대기돼야 되고 제가 이 많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상대성 이론에 관련한 영상들 여러분께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상대성 이론이 우리의 올바른 과학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시고 올바른 지시를 좀 알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 바쁘신데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